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오늘 저자가 소개하는 질병은 스페인 독감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한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였나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했죠. 검사 대상자 수, 확진자 수, 확진자 동선, 사망자 수 같은 것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는 있지요. 그러나 시기가 워낙 비상시기였다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단 패닉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부와 방역 시스템을 믿고 동요하거나 사재기 같은 거 하지 않고 오히려 연대의식을 갖고 대응해 나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사회의 모범, 또 민주시민의 역량을 보여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땠나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한의 안과 의사인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본 환자들 몇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의대 동급생들이 있는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인터넷에 부정적인 발언을 올렸다 해서 공안국에 불려가서 경고를 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 중국 공산당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정부를 통제하는 일이었던 거죠. 코로나 사태 발생 얼마 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충분히 발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건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우한시를 봉쇄하고 감시용 드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나갔죠. 좋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재난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굳이 탓할 일은 아니죠. 실제로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재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긴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감염자, 확진자, 사망자 수를 축소하고 은폐했죠. 그래서 국민들 실망시키고 또 신뢰를 잃고 또 분노를 자아내고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말았죠.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이번 스페인 독감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챕터의 부제를 보면 검열이 사람을 죽인다입니다. 부제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만 정부가 질병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진실을 은폐, 왜곡, 호도했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난 역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만 했더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무수히 양산해내고 마는 통탄스러운 결국을 이제 보고 만 겁니다.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미국 캔자스주 해스컬이라는 데서 발생한 미국의 역병입니다. 1918년 캔자스주의 의사인 로링 마이너라는 사람이 초기월부터 환자 수십 명이 중증의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더구나 사망자들이 고령자거나 병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젊은 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퍼블릭 헬스 리포트라는 의학 관련 간행물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서 죽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저 한두 주 정도 쉬면 낫는 병이 독감이었죠. 그러나 이번 독감은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독감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마치 강목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끙끙 앓는 독감이었습니다. 폐렴으로 진행되고 검푸르게 변해 죽었습니다. 공포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독감이었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에서 발생한 이 독감은 결국은 이제 팬데믹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가 제1차 세계대전 때였거든요.
캔자스 지역의 많은 젊은이가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훈련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캔자스 주에는 캠프 펀스턴이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병 훈련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2만 6천 명을 수용했답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죠. 자, 20대 초반에 젊은 군인들을 무더기로 죽이는 이상한 신종 질병이 발생했다 하면 그런 소식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일은 즉각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언론, 그러니까 신문이 보도를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줄을 몰라서 보도를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할 수가 없었죠. 왜? 감옥 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중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과 국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관한 불충분하거나 모독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독설적인 표현을 발언, 인쇄, 집필 또는 출판하면 20년 동안 수감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폐하의 군대나 민간인 사이에 불만이나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말이나 글로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공표했고요. 특히 영국에서 소위 저널리스트 반역자는 처형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문은 듣기 좋은 말, 유쾌한 일들만 보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군인들은 계속해서 훈련소와 전선으로 보내졌고 그야말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최대 80%의 병사들이 사망했다 그럽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게 되니까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해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신병들이 모집되어서 전선으로 투입되고 또 죽어나가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수없는 사망자가 양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부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질병으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사태를 호도하면서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선으로 내몹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법이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미국인이 제1차 세계대전을 얼마나 영예롭게 여겼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애국심이 매우 강했고 젊은이들은 수송선에 올라타려고 아우성이었다. 독일군과 맞서 싸우는 데 대한 칭찬이 문화 전반에 퍼져 있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데 열광적이었다고 해서 전선으로 가는 배 위에서 독감으로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은 그들에게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당국은 모든 것이 순조로우니 군인과 국민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정부는 군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질병 확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답니다. 제니퍼 라이트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을 가리켜서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역겹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 챕터에서는 전염병과 싸운 이렇다 할 영웅의 모습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워드 앤더스라는 의사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워드 앤더스가 한 일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1918년 9월 28일에 필라델피아에 대형 퍼레이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앤더스가 신문 기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역병의 시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퍼레이드는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행사를 취소해야 된다는 기사를 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 기사는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흘 후인 10월 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117명이 죽습니다. 이 책에서 하워드 앤더스가 한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질병을 크게 치료했다는 것도 아니고 끝내 대형 참사를 불러오고야만 퍼레이드를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단호하게 앤더스 같은 사람이 이 이야기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앤더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려 했고 이는
다른 누가 한 일보다 가치가 있었다. 그는 침묵을 지키는 게 편한 시대에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 이건 내 책이니까 시도라도 한 그를 영웅이라 칭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저자가 영웅으로 꼽는 사람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이 유행병 사태를 헤쳐나간 의사와 자원봉사자, 그들도 모두 영웅이다. 그들 모두에게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지 않은 건 실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도 당시 신문들은 역시 꿈쩍도 안 합니다. 1918년 10월 6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질병을 막을 최선의 방법에 관해서 이런 기사를 냅니다. 청결하게 살자. 인플루엔자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걱정할 필요 없다. 질병 대신 유쾌한 일만 이야기하자. 그런데 그 무렵 필라델피아에서는 교회나 영화관 같은 곳은 일단은 폐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신문은 이런 기사를 씁니다.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에게 겁주기를 하는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인 10월 10일에 시민 759명이 죽습니다. 뉴욕시에서는 9월과 10월 2개월 동안에 3736명이 사망하고요.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 전역에서 19만 5천 명이 사망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미국인 최종 사망자 수는 67만 5천 명입니다. 4년 동안 지속된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망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적게 잡으면 2,500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만 했더라면 그런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있었죠. 저자 제니퍼 라이트는 존 베리의 책인 지독한 인플루엔자에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당국자는 대중의 신뢰를 유지해야 된다. 그 방법은 아무것도 왜곡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누군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공포든 그 존재를 구체화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딱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니퍼 라이트는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조사하고 글을 쓰면서 가장 실망한 사람들로 저널리스트들을 꼽습니다. 알려야 될 것을 전해서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상적인 임무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크게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대중은 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해졌을 때 스스로 아주 강해진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면서요, 미국 캔자스주에서 발생한 질병에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스페인은 중립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투옥되거나 매국노 딱지가 붙을 염려 없이 독감과 그에 따른 사망자 증가를 사실 그대로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1918년 5월에는 스페인 사람 800만 명이 감염되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스페인이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는 바람에 스페인이 이 질병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상 영사실 꼬마였습니다.